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이네요. 오랜만입니다.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하고 오랜만에 뵙네요. 이 강의 뭔지 이제 설명 좀 하고 들어가야겠죠. 혹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안 듣고 처음 오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세요? 아예 안 듣고? 아예 안 들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뭐 들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이제 취지 자체는 제가 이제 의도한 거는 일단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들으신 분들, 기본 강의에서 제가 요령 다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에서 그걸 기출 10개년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 행시 기출, 그걸 가지고 심화 강의에서 적용을 해보기 때문에 그 외의 기출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5일 동안 이번 집중 강의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집중 강의를 하는 목적은 두 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는 심화 강의랑 그때 기본 강의랑 심화 강의를 할 때 거의 다 가르쳐 드렸어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뭐 굳이 남았다 하면 한 5% 정도? 제가 뭐 기존에 가르쳐 드린 내용만으로도 충분한데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데 그래도 이제 문제를 다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알려드릴 내용이 있긴 해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알려드리려는 목적이 첫 번째 하나 있어요. 좀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못 접한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 약간 어려운 거 위주로 뽑았어요. 근데 어려운데 쓸데없이 어려운 거 말고 다시 안 나오게 어려운 거 있잖아요. 뭐 상황 판단형 문제인데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이해가 전혀 안 되고 막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 다시 안 나와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실 필요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어려웠는데 다시 나올 만한 아이디어 특히 입법고시 같은 데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행시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아이디어였던 경우 그런 경우들의 문제들을 좀 뽑았어요. 그리고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더라도 아이디어가 많이 적용돼서 되게 쉽게 그냥 풀었을 때에 비해서는 되게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도 좀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2011년에서 20년 기출 빼고 나머지 옛날 행시 기출 그리고 입법고시 전개년 그리고 민경채 전개년에서 문제를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기본 강의에서 심화 강의에서 했던 11년에서 20년도 문제도 진짜 좋은 것들은 좀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120문제가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저한테 배워가고 언제든지 기출에 다시 넣을 수 있는 아직 안 넣은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 그걸 갖는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들었잖아요. 다 들었으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체화가 좀 돼 있어야 돼요. 물론 뭐 그걸 마구 복습할 시간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피셋 시즌은 안 됐으니까 본인 공부 계획에 따라서 아직 완전히 복습은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10개년 문제는 이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다 하면서 충분히 봤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서 아는 건지 내가 체화가 된 건지 아직 테스트가 안 되잖아. 최종 테스트는 모강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 딱 레벨에서 기출문제 실제 출제된 문제 수준에서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풀 때는 여러분이 실전이라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야 돼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모여있어서 시간 관리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실전이라 생각하고 내가 아이디어가 적용이 충분히 되는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저랑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점검해보고 그게 맞았는지 이런 용도로 강의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5일 동안 진행될 거고 뭐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정도는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기본 강의, 심화 강의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알려주는 내용은 뭐 자료 해석이 몇 점이든 충분히 누구나 저는 들어도 얻어갈 게 많다고 생각하는 제가 가르친 강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집중 강의 정도 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심화만 충분히 공부했어도 뭐 고득점을 받는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뭐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지만 아직 자료 해석이 충분히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거나 뭔가 플러스 알파로 얻어가지고 내가 진짜 85점 이상 90점 레벨에 가보고 싶거나 이러시면 뭐 충분히 들을 만한 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강의 내용이 쓸데없이 구성되진 않았어요. 제가 문제를 뽑았지만 괜찮은 문제들 위주로 많이 뽑아놨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 거고 그러니까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안 들었어도 이번 강의는 들을 만은 할 거예요. 왜냐면 심화 강의 같은 경우에 제가 기본 강의를 웬만하면 꼭 듣고 오라고 해요. 듣고 오라고 하는데 이 강의는 제가 120제잖아요. 120제라서
생각을 해서 5일 동안 하루 평균 20문제 조금 넘게 24문제 하면 딱 5일이잖아요. 그래서 20문제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평소에 심화 강의 때는 제가 40문제를 하잖아요. 한 하루에. 그러니까 너무 시간 부족한데 20문제 정도면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난이도도 어려울 테니까 일부러 문제를 좀 적게 뽑았어요. 그래서 전혀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만약 혹시 안 들었더라도 듣고 오면 더 좋지만 안 들었더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역진기남으로 질러갈 수도 있다. 뒤에서부터 질러가서 여러분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5일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받았을 텐데 오늘 받은 내용이 120제 중에 40제예요. 행시 부분만 모여 있어요. 행시 옛날부터 05년부터 있는데 05년에는 좀 너무 문제가 올드해서 그냥 거기서 뽑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06년, 05년부터 제가 봐서 20년까지 21년은 안 뽑은 게 제가 일부러 전 문제 다 해설을 무료 특강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21년 최신 기출이잖아요. 전 문제 전부 다 꼼꼼히 분석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21년은 뭐 여러분이 분석하시고 강의가 필요하신 무료 특강으로 커버하실 수 있으니까 21년 따로 안 뽑았고 여러분이 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세요. 마지막에 본인 실력 테스트하는 용도로 활용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의에는 최신 연도는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스포당하고 풀면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21년 문제는 여러분이 뭐 그냥 분석용으로 쓰셔도 되고 한번 시험 한 2, 3주 전에 테스트 한번 딱 작년 문제 기억 다 까먹었을 때쯤 작년 문제로 테스트 실력 한번 해보고 뭐 분석하고 이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신 기출은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뺐고 딱 20년도까지 해서 지금 행시는 딱 40문제 뽑았어요. 나머지 80문제 대부분은 입시예요. 민경채에서는 진짜 좋은 것만 한 10문제 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가 좀 중심이 될 거다. 근데 오늘 그리고 내일 다 가거나 아니면 제 예상에 내일 한 중간 정도까지 이 행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익숙한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입시 분석을 따로 안 하셨으면 낯선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를 받았는데 40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시니까 내일 한 중간까지 한다는 계획으로 이걸 드렸어요. 내일 되면 내일 입시 자료가 또 새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첫날이니까 여러분이 안 풀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풀어오겠어요. 그렇죠? 안 풀어오셨을 테니까 바로 강의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첫날에는 워밍업 하듯이 제가 풀 시간 드리고 여러분이 풀고 저 리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게요. 시간 드릴 건데 자, 조금씩 드릴 거거든요. 5문제씩 4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할게요. 5문제씩 2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쉬는 시간 쉬고 그 다음에 5문제씩 2번 해서 오늘 20문제 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전날에 오리엔테이션도 했으니까. 그래서 20문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인드 세팅을 제가 기초 기본 심화에서 엄청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또 한 달 지나서 까먹었을까 봐 가볍게 여러분들이 풀기 전에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자료 해석은 핏셋 자체가 그렇지만 특히 자료 해석은 여러분 핏셋 시험 보면 어때요? 그 상황 판단 언어 논리 한 6시간 주면 여러분 95점 받을 수 있어요?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언어 논리 하나 푸는데 6시간 줘. 그럼 여러분 100점 받을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황 판단 어때요? 상황 판단 6시간 주면 여러분 100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협박하는 거야. 100점 안 받으면 죽을래? 아니면 6시간 줄 테니까 너 100점 받으면 너한테 1억 줄게. 이렇게만 할 거예요. 대신 100점 못 받으면 뺏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참여할 거예요. 불안하죠? 자료 해석은 어때요? 6시간 주고 여러분 100점 받으면 1억 준대. 이 딜에 참여할 거예요. 못 받으면 100만 원만 뺏어갈게. 이러면 참여할 거예요. 요지는 언상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뭐 100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뭐 6시간을 준다고 한들 제가 낚시에 낚일 수도 있고 좀 언어 같은 거 헷갈리는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선지 2개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 좀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2개까지는 알겠는데 얘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잘 모르겠어 이런 것도 있고 뭐 상황 판단 같으면은 몰라 뭐 희한한 퀴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접근 방법을 모르겠는 그런 퀴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서 뭐 1억 딜 이렇게 들어오면 좀 그래요. 언상은 참여하기가 좀 그런데 전 자료 해석 같으면 참여할 것 같아요. 6시간 주고 100점 받을래? 하면 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낚시만 안 돼. 진짜 실수만 안 하면 100점 받을 수 있을 자신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6시간 주면 실수만 안 하면 100점 다 풀어낼 수는 있을 것 같지 않아요?
6시간이야. 계산기까지 줄까요? 계산기까지 주면 어때요?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언상보다는 확실히 쉬울 거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100점 받기가. 100점이라서 좀 그러면은 95점은 어때요? 그 정도면 널널하지 않아요? 6시간에 95점이면은? 실수 2개까지 해도 되잖아. 그쵸? 이 정도면 받을 만하죠. 그러니까 요지는 자료 해석은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P셋 자체가 원래 시간 싸움이긴 한데 자료 해석이 더 그래. 그러니까 자료 해석은 푼다 못 푼다의 문제가 아니라 빨리 푸냐 늦게 푸냐의 문제예요. 다 풀 수 있고 여러분이 최소한 강의 한번 들었거나 혼자 뭐 독학으로 뭐 기본서 뭐 이런 거 좀 제대로 본 사람이면은 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가중평균 문제, 뭐 벤다이어그램 문제, 분수 비교 이런 거 뭐 이렇게 좌우로 비교하고 이런 거 모르면은 못 푸는 거고 당연히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적어도 고시 공부한다고 했으면은 시험 한 번 이상 쳤거나 제대로 준비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그 정도는 다 커버를 했을 것이고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최소한 옷을 입은 거야 이제. 뭘 다 된 게 아니라 그냥 옷을 입었고 이제부터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다른 강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내용도 그렇고 여러 번 말했지만 풀 줄 안다 수준에서 멈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난 풀 수 있다. 이 문제 푸는 방법 배웠어. 그리고 수업 들을 때도 다른 강사님 수업 들으면 그래 나도 풀 수 있고 다른 강사님도 풀 수 있네. 그래 풀 수 있어. 나는 이 문제를 할 수 있어. 끝났어. 이제 이 문제는 내 거야. 풀 수 있으니까. 맞죠? 저는 실제 이 시바 강의 때도 연도별로 하지만 문제 답을 내진 않잖아요, 제가. 1번의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린 적 한 번도 없죠. 안 중요해요. 그 문제 그대로 안 나오는데 그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 뭐가 중요해? 각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판단하는 거 맞다 안 맞다가 그게 첫 번째고 정오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별로 안 중요해요. 문제 다르게 나올 테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정오를 빠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실력을 늘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절대 풀 줄 안다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빠르게 푸는 게 목표예요. 그럼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빠르게 풀려고 노력을 해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제부터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니까 한번 그런 태도를 수업 시간에라도 지금 이번 시간이라도 다음 시간부터 풀 시간 안 줄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라도 한번 제 말 바로 듣고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 같은 속도로 풀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걸 차근차근 풀지 마세요. 좀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옛날 기출이고 이러니까 다 새롭진 않겠지만 그럴 때 새로운 문제 나올 때 어디서 뭘 봐야 되고 뭐 어떻게 판단해서 답을 내야 되는지 답을 내는 과정에서 차근차근 찾아가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번쩍하는 속도로 이렇게 딱 판단해서 바로 답 내기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되는지. 그리고 되든 안 되든 계속 그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내가 100m를 10초 안에 다 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12초라도 되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지금 15초라 치면은 맞죠? 근데 10초 안으로 달릴 생각 아예 안 하고 달리고 있으면은 목표가 15초면 어떻게 10초 안으로 달리겠어요? 10초 금방에 가겠어요? 갈 수가 없죠. 선을 거기 그어놨으니까. 알겠죠? 첫 번째는 목표를 그렇게 잡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하려는 걸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혼자 자료에서 공부하시거나 나중에 뭐 저 없이 모강 풀 수 있잖아요. 혼자서 뭐 스터디 하시거나 그때도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견지 드리는 게 이거예요.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속도를 여러분 상상보다 훨씬 높게 기준을 잡아서 풀어야 돼요. 번쩍 이렇게 내가 왜 답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걸 답으로 찍었는지 설명하려면 약간 생각해야 돼. 약간 이 정도 느낌 들어야 돼요. 차근차근 찾아가서 이걸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이 나와. 나중에 막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알겠죠?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아직까지 공부 중이니까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수험생님들 이제 처음에 강의 시작하고 상담 이렇게 막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려는 분은 많아. 열심히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사람 맞지? 근데 왜 욕 같지? 어쨌든 그런 분들은 고시를 안 하셔야 돼요. 사실 열심히 안 되면은. 사실 저도 뭐 열심히 안 된 시기가 있어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모두가 항상 열심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다는. 어쨌든 열심히 하시거나 최소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본으로 깔고 갔을 때 근데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P셋이. 도대체 시간을 어디 쓰길래 다들 점수가 안 오를까? 저도 옛날에 솔직히 안 오르는 그 해가 있었지만 왜 그럴까 봤는데 시간 엉뚱한 데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피셋 공부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때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까 피셋 공부 여러분 이제 제 강의 들었으면 뭘 해야 되는지는 알죠. 단지 못한 분들이 있을 뿐이지, 맞죠? 뭐 시간이 없어서 본인 계획 때문에 못한 분들이 있을 뿐이지 뭘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만 해도 자료 해석만 풀로 해도 2달이 들어요. 하루 종일 자료 해석만 해도 그걸 다 소화하려면 제가 보기에 보통 아무리 잘해도 한 달 반? 평범한 경우에 2달 정도 들어요. 그 스케줄을 소화하면은. 그럼 시간 없잖아. 자료 해석만 해도 피셋 기간 거의 다 간다는 셈인데 그 제가 드린 스케줄 소화하면은. 그런 거 하기에도 바쁜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방식을 보면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틀린 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풀고 틀린 거를 체크해서 그걸 뭐 반성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맨날 이만한 오답노트 만들어 와서 저한테 막 보여주고 그래요. 처음에 상담했을 때는 자기 막 오답노트 가져왔다면서 막 뭐 철에 이런 뭐 빨래찌개 같은 거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마 두께가 이만해요. 보니까 와 진짜 열심히 한 거지.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 오답노트가 이만하다는 얘기 문제를 이만큼 풀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점수가 60점, 50점이라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답답하지 저는. 왜 그럴까? 제 강의 제대로 듣고 열심히 한 사람 중에 50점, 60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분들 왜 그랬을까? 그냥 본인 스스로 자료 해석 피셋 전반에 대해서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풀 줄 안다는 이미 했어. 풀 줄 알겠지. 그래. 문제를 못 풀면 안 되잖아요. 풀 줄 아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다른 선생님 다 푸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푸는 방법 배웠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빨리 달려야 되는데. 그걸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히 선생님들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돼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도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도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피셋 강의가 어려워요. 그리고 회차를 때워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강의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뭘 충분히 다 전달드려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지? 풀줄을 푸는 방법은 다 가르쳤는데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방법을 좀 가르쳐 줄 때가 있어. 제가 누굴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방법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뭐 좋은 방법들로 시간을 채워내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뭔가 덜 가르쳐야 되니까 이상한 걸 전달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는 본인이 실전에서 안 쓰는 방법 써본 적도 없고 그 방법을 써서 뭐 점수를 올렸거나 그 방법을 써서 고득점을 받아온 적이 없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왜?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알려줬을 때 그럴싸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충분히 검증해놓고 자기가 쓰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뭔가 더 떠오르는 그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자료 해석이 속도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 강사님 수업 들어도 돼요.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다른 강사님 수업 들어도 돼요. 제 강의만 들으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도 되고 또 강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들이나 옆에서 좋은 거 있으면 다 배워도 돼요. 근데 제가 기본 강의 때 말했듯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의 방법이라고 무조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상한 방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른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점수가 높다고 그 사람의 방법이 전부 옳은 방법인 건 아니에요. 제가 가르친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저만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여러분이 쓸 필요 없는 거랑 못 쓰는 걸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제가 길러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속도예요. 속도를 해치면서 편해지는 방법 쓰지 마세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뭔지 몰라 하여튼 다양한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저도. 근데 막 어디서 배워가지고 막 이런 거 많이 해요. 여기는 네모 치고 여기는 세모 쳐서 구분을 한다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삼색 펜을 막 꺼내서 막 여기는 뭐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막 이런 식으로 칠해가면서 한다든지 이해되죠? 당장 그게 편할 수도 있지. 왜냐면 뭐 그렇게 치면 구분이 잘 되겠죠. 근데 그거 하는 동안 구분이 잘 돼서 뭔가 내가 착각 같은 걸 안 하겠지. 뭐 같은 연도 네모로 표시하고 뭐 98년 네모로 이렇게 하고 99년은 뭐 세모로 이렇게 막 이런 방법도 쓰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이 헷갈린다 이거야. 당장은 그게 편하죠. 편하겠지 그렇게 하면. 근데 그 과정에서 낭비된 게 있잖아요. 뭐예요? 속도예요. 속도를 챙기고 나머지는 노력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피셋이. 목표는 빠르게 달려서 누구보다 빠르게 결승선에 도착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는구나. 너가 잘 달릴 수 있게 내가 예쁜 지팡이를 줄게. 자, 짚고 달려보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거 예쁘니까 자꾸 이제 딱딱 하면서 뛰는 거예요. 이해되죠? 너가 안 넘어지도록 내가 예쁜 지팡이를 줄 테니까 너 자꾸 예쁘게 달려보라.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막 딸깍딸깍 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달리는 모습이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든 거지, 그 예쁜 지팡이가. 이해되죠? 지팡이 짚으면 안 넘어지겠지. 근데 영원히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닐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한 살 때, 뭐 이렇게 못 걸어 다닐 때, 이럴 때 지팡이 주면 짚고 걸어 일어서겠죠. 한 살까진 그래도 돼. 그 다음엔 버려야 돼요. 달려야 돼요. 믿을 건 뭐예요? 여러분, 다리밖에 없어요. 두 다리로 달리는 거예요. 옷 한 장 정도는 걸쳐야지. 그게 개념이고. 신발이랑 옷 한 장 정도 개념으로 그걸 걸치고. 그 다음엔 근력 운동해야 돼요. 달려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뭐 들고 뛰는 거 봤어요? 뭐 마법의 가방 같은 거 막 메고 뛰는 거 봤어요? 이게 널 잘 달리게 해줄 거란다 이러면서 옆에 와서 막 가방 하나 주고 너가 넘어지면 이 가방에서 반창고를 꺼내서 바르려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여러분이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뭐 선지 뭐 어떤 순서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문제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서 뭔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줬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런데 고민하는데 시간 안 써요. 그냥 빨리 푸는데 시간 쓰면 돼요. 실수는 많이 풀면 다 잡아지고 헷갈리는 것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여유가 생기면 안 헷갈려요. 수없이 해봐요. 이런 걸 똑같은 작업을 수없이 해봐요. 그런 게 헷갈리는가. 운전 같은 거 해보신 분 있는지 뭐 면허도 따신 분 많죠. 20대 초반에도 많이 따시니까. 처음 하면은 다 어렵죠. 차선도 못 바꿔요. 옆에서 막 쳐오고 이러니까. 막 온갖 게 다 위험물로 보이고. 근데 조금만 하면 다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냥 잘 하시잖아요. 누구나 아무나 데려놓고 해도 잘 하시잖아요. 익숙해지면 그런 거예요. 불필요한 건 다 불필요하게 보이고 신경 써야 될 요소들만 보이는 거예요. 딱 그냥 피셋이 그렇게 돼요. 처음엔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다 처음엔 어려워요. 운전도 처음에 다 어려웠어요. 여러분 부모님 전부 다 운전 뭐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 하시잖아요. 그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한 게 뭐 상위 1%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운전이 대부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 똑같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분들도 처음 운전했을 땐 다 어려웠을 거예요. 모든 게 무섭고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를 것 같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피셋이 딱 그래요. 지금 처음 하면은 뭐가 실력이 안 돼 있으니까 뭘 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 없죠. 운전할 때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이럴 때 다 조심해서 운전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뭐 1km나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운전 많이 하면서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다 블러 처리돼서 보이는 거예요. 딱 필요한 것만 딱 보이는 거 순간적으로 나타난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딱 피셋이 그런 거예요. 실수 같은 것도 나중에는 여유가 생기면은 잡아지는 거예요. 그만하러 가는 건가? 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인드 세팅하고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안 돼도 안 돼요. 그게 지금 안 된다고 자괴감 가지지 마세요. 안 된 게 당연해요. 하다 보면 돼요. 근데 하다 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